네, 목요일 밤 9시 대박 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좀 익숙 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나씩 좀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북 관련된 이야기가 한참 있었던 장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온라인 공개 방송하면서 남북 관련 테마가 있는 종목을 좀 스페셜하게 좀 선별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남북 경협주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는 얘기보다는 고점에서 물렸다, 손실났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상승하는 종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보게 되는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태인데요.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거기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바로 그 이유. 이 뉴스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요새 많은 시장의 뉴스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뒤로 후진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실 텐데 오늘 강의를 딱 들으시면서 명확하게 기준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할 내용이 오늘 좀 많으니까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뉴스, 시장의 이 뉴스라는 게 증시에게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막 휘둘려요. 장세가 뉴스 한 방에 무너지고 뉴스 한 방에 급등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대응을 해야지 앞으로 미래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개 같은 그런 노이즈들은 걷어내고 이 신호가 될 수 있는 시그널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제가 갖추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북 관련된 뉴스,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특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첫 번째 강의 목차 어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앞으로도 첫 번째 배웠던 거, 두 번째 배웠던 거, 세 번째인 거 딱딱 스타카토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물리고 있어요. 맞물려서 가게 되니까 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힌 다음에 또 넘어가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거 강의 한번 복습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 뉴스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 실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실전 사례를 세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쭉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제 나왔던 거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차트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숙제 내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세요 하면서 숙제입니다라고 하면서 네이처셀하고 삼성출판사 얘기해드렸어요.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제가 왜 올라갔었는지 그 반등 구간 잡아드릴게요. 네이처셀, 삼성출판사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던 공략주 추천 종목 바로 윈팩, 오이솔루션 있었었죠. 요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런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네이처셀입니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랐을걸요. 설마 네이처셀이 또 올라갈까 싶었었는데 또 올라갔어요. 네, 왜 그러는지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구간이 저쪽 끝에 있는데 끝에 있는 거 보기 전에 한 달 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두 번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이 한 달 전에 보게 되면은 이 거래량에서 굉장히 변화의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주가의 그 차트가 이제 박살이 나고 주가가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키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왜? 팔려고 하는 자와 살려고 하는 자의 손바뀜이라는 자리라고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때 났던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네이처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나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000원 아래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투자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진짜 주가 조작 혐의로 끝장이 날 종목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을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량으로 매입세가 등장을 한 거죠. 그 투자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네이처스라는 종목이 주가 조작 혐의가 풀릴 것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판이 열리기 전 그런 가능성은 점점 사실화되고 점점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합니다. 그래서 팔고자 하는 자와 살려고 하는 자의 힘이 비등해지는 현상이 되게 되다가 결국엔 그쵸? 이 종목의 혐의가 풀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위로 빵빵 두 연속 상한가가 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폭등의 수익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한참 빠져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와준다. 이 종목을 상방으로 바라보는 투자들의 등장. 바로 그런 게 나온다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니까 저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에 주목하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원칙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래량은 숨길 수 없는 지표인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복습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삼성출판사 얘기해드렸죠. 네. 삼성출판사가 오늘 또 올라가 버렸어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저 종목 보세요. 3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럴 만한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는 거래량에 집중했다면은 이거는 시세에서 좀 더 이제 집중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 이 종목 여기 제가 전고점 12,000원 적어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12,000원 이하짜리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을 평가할 때 얘는 12,000원 이상으로 보긴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판단했기 때문에 12,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 아래에서 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쪽 끝에 네모칸 쳐드린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12,000원 위로 빡 올라와 버리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그대로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이전 전고점 12,000원을 돌파할 당시에 거래량이 또 폭증을 해버립니다. 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 옛날에는 12,000원 이하로 평가를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삼성출판사, 야 이거 보니까 대단한 모멘텀이 있더라. 요새 뭐 아기상어 그거 노래 굉장히 인기 많죠? 예, IP 지적 재산권이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000원짜리가 아니야라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실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고점 12,000원 돌파 3번 연속 양봉. 그죠? 자, 그래서 과거에 12,000원 아래에서 놀고 있었던 자리를 깨버리면서 올라올 때 대량의 거래까지 발생된다. 우리가 흔히 전고점 돌파 패턴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12,000원짜리 종목이 아니다. 그 위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슈팅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전 투자를 해보시라고 제가 종목까지 어제 가져다 드렸어요. 그 종목이 뭐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그 종목이 바로 윈팩입니다. 윈팩. 차트 흐름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를 계속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전고점이 1,600원이었어요. 1,600원 아래에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옛날에는 많이 비쌌었는데 쭉 하락해서 1,600원 이하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1,6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8월 말쯤 되게 되니까 갑자기 저쪽 끝에 장대양봉 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쪽 끝에. 그죠? 자, 장대양봉이 들어서면서 1,600원 위로 올라섭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 봐보세요. 거래량 봐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또 엄청나게 폭증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래량의 2배, 3배가 넘어가는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자, 이 얘기는 이 종목 역시 더 이상 1,600원짜리 종목이 아니다. 라고 대다수의 투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 탄력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18%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 오늘 장이 밀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다른 종목들보다 강할까? 바로 추세가 상승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걸 예상이 되니까 계속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TV 방송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오이솔루션입니다. 차트 패턴 동일해요. 자, 이전에 고점 12,000원에 형성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12,000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뚫지를 못하면서 있었던 상황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 8월 말이 되게 되니까 종목에 또 이상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저쪽 끝에 봐보세요. 보시면은 대량의 장대 양봉이 쓰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또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번 5G 관련된 종목이 이번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년부터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공급자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5G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자를 지금 배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배정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이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하반기 돼서 상승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12,000원 이하에 있었던 종목이 이제는 12,000원 이상의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량의 거래량 발생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음봉으로 시작했으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상승 추세에 돌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점은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어제 추세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화면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세가 4가지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해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추세, 상승을 다 한 다음에 횡보하는 추세,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추세 진행되고 다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는 추세.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 이후에 횡보 추세 진행되고 상승 추세로 접어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구간대는 어디냐면은 바로 저기이죠. 횡보를 열심히 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자리. 자, 저런 자리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저점에서 증폭되는 거. 플러스 시세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예전에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얼마 자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 저항을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가격을 딱 돌파하면서 위로 딱 올라올 때. 그죠? 자,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면은 이 추세라는 걸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 공략 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시세에 집중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신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출판사, 네이처세, 그리고 윈팩, 그리고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례를 더 보여드릴 거고 공략을 해야 되는 실전주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장에 확실하게 복습을 해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두가 좀 길었죠. 오늘 장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좀 스페셜 방송입니다. 본 커리큘럼이 없는 건데 요새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뉴스에 의해서 장세가 좌지우지되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어제 그 성남 그 비행장에서 이제 대북 특사단이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오늘 발표하는 날이었죠. 자,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세게 진행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개장하자마자 북한에 뭐 북자만 붙어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근데 손실이에요. 왜 손실 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뉴스나 이제 정보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우호적인 뉴스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그 내용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으로 남북경협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각합니다. 이게 경협주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다는 얘기보다는 물렸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그 10시 한 40분이었죠. 10시 40분을 기점으로 대북 특사 성과 관련된 이제 보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북 특사 관련된 성과 중에 이제 비핵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죠. 자, 그래서 비핵화 관련된 테마주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 화면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의 분봉상추이에요. 자, 보시면은
종목이 개장하고 나서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는데 저 네모칸 쳐드린 자리, 저 네모칸 박스 쳐드린 자리가 바로 10시 한 10분경입니다. 대북 특사 성과 발표 한 30분을 앞두고 나서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완전히 하방으로 꼬라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확실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 안 좋은 겁니다. 종목이 떨어진 다음에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대량 거래량 나오니까 빠져버렸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처분들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질렀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개장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르비텍이 올라갑니다. 자, 오르비텍이 올라가니까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 들죠. 아, 이번에 대북 특사가 비핵화 관련된 성과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야, 오늘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성과 발표하게 되면은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양봉 캔들 한 두어 개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서 마우스 클릭.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게 하방으로 내려꽂는 그런 시세에 의해 가지고 종목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10시 40분에 이제 성과 발표 관련된 뉴스가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알고 있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비핵화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기보단 고점에서 상투를 잡아버리게 돼요. 그죠? 다른 종목이라고 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송전 테마로 있는 재룡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의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똑같습니다. 개장합니다. 재룡산업이 갑자기 15분 만에 1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딱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들죠? 아, 이번에는 대북 특사단이 대북 송전 관련된 어떤 성과를 들고 왔구나. 이거 경협되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시 40분에 성과 발표가 있기 전에 아, 오늘은 특사단이 대북 송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10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과 발표하기 전에 또 하방으로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이제 뉴스가 발생될 수 있는 시점에서 먼저 주가가 올라가길래 아, 오늘의 이슈는 이거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손실이 납니다. 그죠? 이 뉴스라는 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벤트가 있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이 오히려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원리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그러해 왔어요. 다음 화면 보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서부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이제 좀 허상, 그리고 이런 좀 환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걸 이용해서 속임수들을 많이 내었던 그런 금융 거래 시스템이 태초서부터 존재를 해 왔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 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래서 내가 맨날 당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이라든지 금융 경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본 사건일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세력, 금융 세력이다 불리운 사람들인데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큰 돈을 만지게 됐냐면은 이제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화면이 영국과 프랑스의 워털루 전투의 한 장면을 이제 담은 건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 국가의 이제 운명을 다투는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기게 되면은 영국의 주식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고 프랑스가 이기게 되면은 프랑스의 그런 주식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정보력이 있는 금융 투자자들은 이제 영국에다 베팅할 건가 프랑스에 베팅할 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편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여기서 정보력이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전국 그 각지에 이제 정보통을 뿌려놓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영국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증권거래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으면은 영국의 국채를 사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어떻게? 영국의 국채를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금융 투자자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국의 국채를 매도를 합니다. 그럼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이 기겁을 하겠죠. 아, 영국이 졌구나. 프랑스가 이겼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죠? 영국의 자산들을 몽땅 다 던져버립니다. 다 매도를 쳐버려요. 예, 그래서 영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옳거니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나서야겠구나 하면서 그 폭락되어 있는 영국 국채를 싹 다 쓸어 담았습니다. 헐값에 그냥 다 주워 먹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영국의 승정보가 들려옵니다. 박살나져 있었던 영국 국채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은 잉글랜드 중앙은행의 통치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전체 영국 국채의 한 60%에서 70% 정도의 물량을 모조리 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융의 지위를 높인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보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에 그런 페인팅을 주고 그 다음에 헐값에 털려있는 금융자산을 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른 진실된 정보가 나오면서 폭등해주는 현상을 이용해 이런 고금리를 취하게 되는 거, 고수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런 금융 시스템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왔고 지금의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이벤트,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의 전쟁이었죠. 영국과 프랑스라는 전쟁의 이벤트가 있기 전에 속임수로 먼저 주고 이벤트 발생된 이후에 진실되는 흐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된 이후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속임수로 하방으로 내려버리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벤트 이후에 하락할 만한 그런 자산 가치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마치 올라갈 것처럼 속임수를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이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우리 현대 금융시장, 현대 주식시장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한 최근 사건을 가지고서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죠? 2017년도 3월 10일은 우리 이전 대통령이 탄핵됐었던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도 우리 금융시장이 상방으로 갈 것인가 하방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2016년도 11월 9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던 굉장히 깜짝 서프라이즈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요동을 쳤었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자세한 부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2017년도 3월 10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7년도 3월 10일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이게 코스닥의 분봉상 추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된다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전국이 불안해지지 않고 새로운 정권이 찾아오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겠다라고 하면서 증시의 상방을 바라볼 수가 있었었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국정 불안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전망이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을 기점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이때도 똑같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이 되면서 전국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면서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의 흐름 보게 되면은 여기 봐보세요. 장대음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탄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야, 이거 증시 빠지는구나. 대통령 탄핵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어떡하죠? 투매를 던져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먼저 팔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량의 매도 물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처리가 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훈풍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안한 심리 때문에 물량 털어서 나왔을 때, 투매가 나왔을 때, 그때 같이 종목을 던져버린 사람들은 이 속임수 파동에 아까운 본인의 주식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헐값에 털려버린 이 주식들을 또 가려는 사람들은 그 3월 10일이라는 사건 이벤트를 이용해서 저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쓸어 담았던 거죠.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진실된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속임수 파동이라는 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남과 북의 남북 협력,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면서 어쩔 때는 좋다, 어쩔 때는 안 좋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신호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런 사례 연구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2016년도 이제 11월 9일 날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인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자, 봐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동국 SNC라는 종목입니다. 동국 SNC라는 종목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쟁자였던 힐러리 대통령 관련 수혜주였어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힐러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태양광 패널을 현재 수준의 8배까지 올리겠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돈을 8배 이상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국 SNC가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힐러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대통령 선거 당선 당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일정이 찾아오기 전에 종목이 올라가요. 힐러리 관련 수혜주가 올라간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힐러리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겠구나. 그럼 나도 사야겠구나. 동국 SNC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 나왔죠.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버리면서 힐러리 정책 수혜주로 분류됐던 동국 SNC는 저렇게 끝에 보이시죠? 하염없이 급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진실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속임수 파동, 그죠? 힐러리라는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놓은 다음에 진실된 파동 하방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진실된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경협주도 생각해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남북경협주 봤었을 때, 야, 오늘은 대북송전이구나라고 판단하도록 내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었죠. 근데 딱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북 특사 관련된 이야기 보도 나오기 전에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밀어버리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전에 속임수 흐름에 속게 되면은 이런 식의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남북경협주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대되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수혜주가 될 수 있었던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당시 이제 트럼프 후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 뜻은 남북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될 경우 빅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었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 시기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네모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급락하죠. 자, 빅텍이라는 종목이 대통령 당선 선거일을 앞두고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아, 트럼프라는 사람은 당선이 안 되나 보구나. 힐러리라는 사람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동국 SNC는 올라가고 빅텍은 떨어지니까 트럼프는 낙선, 힐러리는 당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막 하다가 저쪽 끝에 네모칸 봐보세요. 엄청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유력한 그런 정보가 진실된 흐름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파동을 상방으로 보이면서 쫙 올라갔는데, 저거 제가 다 체크한 거 아니에요. 저 위로도 한참 더 올라갑니다. 그날 당일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갭상승 올라가가지고 갭상승 올라가서 한 2거래일 만에 제가 기억하는 한 40% 이상의 파동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저 진실된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저렇게 앞전에서 발생되는 속임수 파동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리라 예상하지 못하고
동국 SNC라는 종목이 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제가 이 특강을 하는 이유, 지금의 장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화면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뉴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관련된 수혜주가 탄생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뉴스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 증시의 움직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나오는 속임수는 무엇이며 그리고 진실된 파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현장에서부터 미리 분석이 돼 있어야지 여기에 속지 않고 속임수에 속지 않고 명확한 방향으로 묵직하게 상방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하시는 분들은 2018년도 하반기가 성공적인 매매로 끝날 것이고 이거를 미리 못 해놓은 사람들은 2018년도 아무리 열심히 주식을 해도 절대로 원금 회복이라든지 고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우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 그리고 남북의 겸협 이슈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우리 투자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도 제가 같이 오늘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을 이제 잘 시청하셔서 2018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다음 장세가 대비가 가능하겠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2018년도 연말에도 좋지 못한 계좌와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TV 방송만 보시고선 온라인 공개 방송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과 안 들어오시는 분들의 계좌 사항은 크게 바뀔 거다라고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만큼은 참석을 하셔서 중요한 내용 꼭 듣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